안녕하세요. 케오프입니다.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준 및 급여 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시 개정은 2022년 10월에 일어났고 10월 1일에 적용됩니다. 개정된 내용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보면요. 첫 번째, 요양보호사 배지 수준에 따른 등급별 시설급여 비용 고시가 신설이 됐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요양보호사 배지 수준에 따라서 등급별로 급여 비용이 다르다는 얘기겠죠. 이게 신설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인력 배지 기준 개선안에 따른 어떻게 해요? 요양보호사 배지 개선에 따른 인력 추가 배지 가산이 개정이 되었어요. 어떻게 해요? 요양보호사, 여기서 말하는 인력 배지 기준 개선이라는 건 뭐예요? 요양보호사에 대한 개선안, 가산이 대해서 어떻게 돼요? 개정이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관련 자료들은 어떻게 해요? 제가 자료를 올려놨는데 각각에 대해서 클릭을 하시면은 자료를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 구글에 그 드라이브에 올려놨으니까 언제든지 보실 수 있고요. 동영상에 같은 자료를 첨부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자, 확정이 되는 게 뭐냐면요. 2022년 10월 1일부터 요양보호사에 대한 의무 배치가 어떻게 됐어요? 2.3명당 1명으로 노인 요양시설에 대해서만 2.3명당 1명으로 개정이 된 겁니다. 이걸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요. 나머지는 고시, 앞에서 말한 제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거기에 따라서 2.3명당 1명에 따라서 등급별 고시가 개정이 됐고 비용이 그 다음에 인력 추가가 개정이 됐다는 걸 말씀드릴게요. 요 항목은 노인 요양시설만 적용됩니다. 자, 다시 제가 정리한 걸 말씀드리면요. 크게 두 가지로 보실 수 있으면 돼요.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직원 배치 기준이 바뀌었어요. 특히 요양보호사가 기준이 어떻게 됐어요? 입소자 2.5명당 1명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요양보호사 2.3명당 1명으로 바뀌었어요. 이 취지는 뭐예요? 앞으로 요양보호사를 입소자 2.5명당 1명에서 2.3명 더 뽑으란 얘기예요. 그래서 요양보호사를 더 뽑아서 어르신을 더 케어하라는 얘기인데 이게 점점 바뀌어갈 거죠. 아마 2.1명당 1명 계속 바뀌어갈 겁니다. 근데 이렇게 앞에서 2.3명당 1명으로 법이 바뀌었는데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그랬는데 기존의 기간은 2.3명당 1명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물론 입소자 수에 따라서 요양보호사를 더 뽑아야 돼요. 근데 당장 요양보호사를 뽑기 힘드니까 특례를 뒀어요. 특례를 뒀다는 거 뭐예요?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무조건 어떻게 돼요? 2.3명당 1명으로 가라. 이 이야기입니다. 그럼 특례를 뒀기 때문에 2024년 12월 30일 이전까지는 어떻게 돼요? 2.3명당 1명으로 가지 않고 2.5명당 1명으로 가도 인정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어떻게 돼요? 특례가 없는 어떻게 돼요? 신규 설치 기간 2022년 10월 2일 이후에 설치된 기간은 어떻게 돼요?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요양보호사 설치 기준 어떻게 돼요? 2.3명당 1명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무조건 2.3명당 1명을 유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신설 기간은 2.3명당 1명을 유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인력 위치 기준 위반으로 감산이 될 수 있는 거고 여기는 뭐예요? 특례 기간은 인력 배치 기준 위반으로 감산을 당하지 않을 수 있다. 왜? 2.5명당 1명도 인정을 하니까요. 그럼 내가 특례 기간이 나는 내가 급여 비용을 계산해 보니까 가산받는 것보다 이게 더 많다. 그럼 어떻게 돼요? 요양보호사를 뽑아서 어떻게 해요? 내가 2.3명당 1명 이상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선택을 하다가 어떻게 요양보호사가 나가서 안 돼. 그러면 이 특례 기간은 2.3명당 현행도 인정되니까 감산을 안 받는 거고 신규 설치 기간은 감산을 받는 거죠. 제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직원 배치 기준이 2.3명당 1명으로 바뀌었다. 기존 기간은 특례 기간이 있다. 신규 설치 기간은 무조건 2.3명당 1명을 유지해야 된다. 라는 걸 이해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특례가 있기 때문에 두 가지가 바뀌었어요. 기존은 어떻게 돼요? 현행, 신규 설치 기간은 무조건 2.3명당 1명 이상으로 가야 되지만 현행을 인정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특례 기간은 현행도 갈 수 있고 내가 요양보호사를 더 뽑아서 2.3명당 1명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특례 기간은 이것도 되고 1항도 되고 1호도 되고 2호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또 하나 뭐가 바뀌었어요? 요양보호사에 대한 입소자 수당 2.3명당 1명이니까 어떻게 돼요? 가산이 어땠어요? 기존에 2.5명당 1명일 때는 2.4명만 넘어도 어떻게 돼요? 가산이 됐는데 2.3명당 1명 기준이니까 어떻게 돼요? 무조건 2.2 미만이에요.
이거는 뭐 특례가 없습니다. 2.4라는 특례가 없습니다. 무조건 2.2 미만이다. 이걸 명확하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입소자 비용에 대해 급여 비용에서 입소자와 요양보호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입소자 수를 아시고, 자, 아까 제가 앞에서 뭐라고 설명드렸어요? 입소자 2.3명당 1명이라는 거죠. 그럼 입소자 수가 몇 명인지, 그리고 요양보호사가 우리 기관에 몇 명인지 알아야지, 아, 우리가 입소자 수가 몇 명 있고 요양보호사가 몇 명이서 2.3대 1이 이상인지 2.3대 1 미만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입소자 수를 산정하는 기간은 어떻게 돼요? 수급자와 등급에도 포함이 되고 어떻게 돼요? 외박 비용을 산정할 때도 포함이 되고 어떻게 돼요? 그 다음 입소했을 때는 그날은 플러스, 퇴소했을 때는 마이너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월별 입소자 수는 해당 월의 각 일자별 입소자 수의 합계를 그 월의 급여 제공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여 소수점 이상 반올림하면 어떻게 돼요? 총 입소자 수가 나옵니다. 그럼 입소자 수를 그갖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뭐예요? 2.3명당 1명인 1은 요양보호사를 구해야 돼요. 요양보호사 수가 몇 명? 그럼 요양보호사 수는 어떻게 돼요? 근무인원 1인으로 계산하기 위해서는 월 기준근무 이상 신고한 직종으로 근무한 요양보호사. 예, 케어포에 저기 근무 일정 하는 거 있죠? 월 기준근무. 예, 거기에 있는 요양보호사가 실제로 그렇게 일을 했을 때 뭐 연차도 적용되고 그 사람을 어떻게 돼요? 1인으로 합니다. 예, 또 근무 시간이 월 기준 근무 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동일 직종 종사자들의 근무 시간을 합하여 월 근무 시간으로 나눈 결과값을 근무 인원수로 산정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중간에 요양보호사가 퇴소를 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뽑았어요. 그럼 2명이 되죠. 둘을 합쳐서 월 기준 근무 시간이 초과하면 또 1명으로 인정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입소자 수에 대해서 명확히 아셔야 되고 요양보호사 수에 대해서 명확히 아셔야 돼요. 물론 저희 케어포에서 이거를 반영을 할 거예요. 매일매일 입소자 수, 요양보호사 수를 보여줄 거예요. 왜냐면 급여 비용을 청구할 때 우리가 안내를 하기 위해서요. 2.3대 1 이상으로 할 건지 2.3대 1 미만으로 할 건지 하기 위해서 케어포에서 청구 전에 이거를 저희 쪽에 있는 어떻게 돼요? 입소자 수랑 근무, 월 기준 근무 수를 한 거로 맞춰 드릴 겁니다. 그래서 2.3대 1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입소자 2.3명당 1명이라 하면 입소자 수를 2.3으로 나누어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값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2.3은 뭐예요? 어르신. 1은 뭐예요? 요양보호사. 요게 이상이라는 건 뭐예요? 2.3명당 2명이 있거나, 그럼 뭐예요? 더 어르신을 케어하는 사람이 많다는 게 이상입니다. 자, 근데 기준은 앞에서 어떻게 해요? 노인 요양시설에 배치한 요양보호수가 2.3명당 1명이라는 게 어떻게 해요? 인력 배치 기준으로 정해졌죠. 요거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할게요. 자, 10월 1일 이전 설치 기간만 대해서 말할게요. 왜요? 이후 기간은 무조건 2.3대 1을 따르면 돼요. 근데 이전 기간은 뭐라 그랬어요? 특례가 있기 때문에 이리로 가도 되고 저리로 가도 돼요. 자, 예를 들어서 29명인 경우 볼게요. 입소자 수가 29명인 경우에 어떻게 돼요? 2.3명당 1명 이상일 기준이니까는 어떻게 돼요? 2.3으로 나눴을 때 12.6이 나오니까 뭐예요? 의무 배치는 13명이 돼야 돼요. 29명일 때, 그죠? 자, 그 다음 내가 현행으로 가려면 어떻게 돼요? 29명일 때 2.5명이니까 나누면 11.5니까 12명이면 돼요. 예. 그럼 내가 2.3명당 1명, 그러니까 29명인 경우 13명인 경우는 어떻게 돼요? 1로 가는 게 나는 거예요. 2, 3, 4, 6이 나온 거고요. 수가가 2.3명당 1명 미만 어떻게 해요? 224만 5천. 제가 요걸 비교한 거예요. 그래서 13명인 경우는 어떻게 돼요? 총 급여 비용이 68034 나오고 12명인 경우는 총 급여 비용이 65119 나와서 한 명을 더 인력 배치를 추가해서 1인당 1명 이상 수가를 받을 때는 어떻게 돼요? 290만 원 정도의 1등급. 자, 아마 1등급 기준가 1인이 290만 원 정도의 급여 비용 수가가 더 인상이 된다라는 걸 말씀드린 거예요. 29명일 때 우리 기간은 12명인데 현행대로 갈 거냐? 아니다. 한 명 더 뽑아서 290만 원이 더 추가될 거냐? 요거를 선택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2024년 12월 31일까지 유예를 하니까 무조건 나중에는 이게 적용된다는 거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2.3명당 1명 이상으로 가는 게 유리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설명드릴게요. 자, 입소자 수 29명 기준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자, 입소자 수가 29명이 있고 요양보호사가 12명이 있는데
이전 특례 기간은 제가 어떻게 해요? 2.3명 1명 이상으로도 갈 수도 있고 2.3 1명 미만으로 갈 수가 있어요. 계산을 수가를 설정할 수가 있어요. 자, 요양보호사 12명인데 2.3명당 1명 이상으로 선택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13명이 안 되잖아요. 12명인데 그럼 인력 배치 기준 위반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을 잘 해야 돼요. 물론 케어보는 이걸 선택 못하게 막아줄 건데 공단 프로그램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예? 그래서 아직 결정이 안 난 거지만 이렇게 선택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요양보호사 20, 입소자 수가 29명이고 요양보호사가 12명일 때는 어떻게 다 2.3명당 미만 현행으로 가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2.3명당 1명 하면 인력 배치 기준 위반으로 갑니다. 현행으로 가셔야 되는 게 유리하다. 자, 그 다음에 29명일 때는 어떻게 해요? 요양보호 입소자 수 29명인데 요양보호사가 13명이다. 그럼 위로도 가고 아래로 갈 수도 있죠. 그럼 어떻게 해요? 아래로 가서 뭐 내가 한 명이 더 많으니까 가산을 받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위로 갔어요. 13명이니까 의무 배치 충족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수가 차등화된 급여 비용이 나오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에서 어떻게 해요? 290만 원 정도가 더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현행으로 가겠다. 그럼 의무 배치 플러스 한 명인데 한 명이 가산이 되느냐? 가산이 안 됩니다. 왜? 2.2명 미만이어야 된다 그랬죠. 옛날에는 2.4명 미만일 때는 가산이 됐지만 지금 어떻게 돼요? 가산이 안 돼요. 가산은 2.4라는 어떻게 해요? 특례 기간이 없습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2.3대 1로 가는 게 좋아요. 뭐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자, 좀 더 나눠서 설명을 해볼게요. 자, 마찬가지예요. 29명 기준일 때 내가 14명이 있다는 걸 기준으로 할게요. 29명일 때 14명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2.3명당 1명 이상이니까 의무 인력 13명을 하고 1명이 더 추가됐어요. 그럼 가산이 되죠? 2.07이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2.2명 미만으로 해서 가산 1명이 되는 거예요. 가산 1명이 되고 어떻게 돼요? 수가 조금 높은 수가 아까 290만 원 이상이라는 수가가 받는 거예요. 자, 근데 내가 14명인데 요 밑으로도 갈 수 있죠. 1명 미만으로 할 때는 어떻게 해요? 12명 플러스 2명이에요. 그럼 2명의 가산을 받고 급여 비용 수가는 어떻게 돼요? 2.2 미만으로서 아까 299만 원, 290만 원 정도를 못 받는 거죠. 어떤 게 유리하느냐? 첫 번째가 유리해요. 2.2명 이상으로 받는 게 2.3명 1명 이상이 어떻게 해요? 급여 비용 수가가 아까 290만 원 정도죠. 급여 비용의 증가와 가산 1명이 유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13명일 때는 어떻게 돼요? 2.3명도 1명을 그냥 의무 기준을 했죠. 인력 기준을 맞췄어요. 근데 이쪽으로 2.3명도 1명 미만으로 갔을 때 12명 플러스 1명이 되잖아요. 12명 기준을 해야 되니까 2.5로 나눴을 때 근데 1명이 가산을 받느냐? 가산을 못 받아요. 2.2명 미만이니까. 이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가산이 2.2 미만이고 다 12명으로 갔을 때 볼게요. 2.3명도 1명 이상으로 갔을 때는 1명이 어떻게 돼요? 인력 배치 기준이 감산이 되니까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명일 때는 2.3명당 1명 미만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감산이 될 수도 있고 가산이 될 수도 있고 가산 인력이 안 될 수도 있고 이걸 잘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그게 이 말이에요. 29명인 노인 요양시설은 2.3대 1 기준으로 요양보호사 의무 배치 인원은 13명이죠. 13명 배치 시 1호 수가라는 건 2.3명당 1명 이상이에요. 예. 그리고 12명 배치 시 제어 2호 수가를 선택할 수 있다. 예. 이렇게 해야지만 어떻게 돼요? 13명 배치 시 이게 가능한 거고 2.3명당 1명이 의무 배치 인원이고 12명 배치 시는 이걸 하면 어떻게 돼요? 12명 배치 시 이걸 했을 때는 어떻게 돼요? 13명이 안 되니까 감액이 산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2.3명 미만으로 하라. 이 이야기입니다. 어렵죠? 어렵지 않아요. 네. 그냥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자, Q&A. Q&A도 아까 제가 자료를 보여드렸지만 기본적으로 그 자료가 있어요. 아까 지금 여기 Q&A 나와 있죠? 이 자료. 아까 앞에 관련 자료 누르면 나옵니다. 이걸 다 이해하셔야 돼요. 여기 있는 내용을 이해 못하시면 안 됩니다. 이걸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2019년 1월부터 운영 중인 입소자 100명인 노인 요양시설입니다. 2022년 10월 요양보호사 46명이 근무하고 2.3대 1 배치 기준으로 수가를 선정한다면 인력 추가 배치 가산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자, 2.3대 1 적용 시 의무 배치 인원은 43명이에요. 왜요? 2.3으로 나눠보면 그리고 어떻게 돼요?
10월 1일부터 인력 배치 추가 가산한 요양보호사 1명당 2.2명이에요. 2.4명이 안 해요. 그쵸? 2.2명 미만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여기서 46명이 근무하면은 인력 추가 배치 가산은 3명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요거 그거예요. 자, 100명일 때 2.3대 1로 했을 때는 어떻게 돼요? 43명이 의무 배치인데 여긴 46명을 했으니까 3명이 어떻게 돼요? 추가돼 갖고 3.6의 가산 점수를 받아요. 그건 뭐냐면 이 46명, 그러니까 어떻게 100명 곱하기 급여 비용이 증가된 거 있죠. 수가가 2.3명 내에서 100명 곱하기 급여 비용에 플러스 3.6 가산 점수를 받는 거고, 이쪽에서 이 인력이 어떻게 돼요? 2.3명 미만으로 할 때는 의무 배치가 40명이니까 6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돼요? 6명의 가산을 받는 건데 급여 비용 수가는 1명 미만이니까 더 적은 거예요. 근데 위하고 아래를 보면 어떻게 해요? 위에 게 더 급여 비용이 많습니다. 라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자, 입소자 100명인 노인요양시설로 요양보호사 46명인데 2.3대 1 기준으로 배치 시 의무 배치 인원이 43명으로 인력 추가 배치 인원은 3명입니다. 요 얘기를 하는 거죠. 2.51 기준으로 배치 시는 어떻게 해요? 40명, 요양보호사 40명이고 가산 인력이 6명입니다. 점수 차이가 있는데 1호를 선택하는 것이 손해일까요? 1호. 예. 이것이 기간에 유리합니다. 예, 제가 계산하진 않겠습니다. 이것까지 하면 더 헷갈리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차피 2024년까지 가야 되니까 2.3명 1명으로 가라. 예, 이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케어폰을 어떻게 할 거냐면요. 저희가 그 본인 부담금을 청구하기 전에 우리가 1인당 입소자 수가 맞게끔 수가를 선택, 그러니까 감산이 안 되게끔 수가를 선택을 제시할 거예요. 이게 목표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입소자 수를 매일매일 보여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외출을 제한 외박, 그 다음 등급에 이걸 산정해서 오늘의 입소자 수, 그 다음에 요양보호사는 뭐예요? 월 기준 근무에서 몇 대 몇 대 1이라는 걸 매일매일 보여줄 겁니다. 그래서 최종 1인당 입소자 수를 확인하시고 저희가 배치 기준을 제공하면 수가를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 부담 계산을 하고 청구서를 발송을 해야죠. 왜냐하면 기존에 내가 2.5대 1로 유지를 하더라도 어르신이 퇴소로 인해서 자동으로 2.3대 1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요거를 기존의 특례 기간 10월 1일 이전에 된 특례 기간에 대해서는 선택을 할 수 있게끔 하고 10월 1일 이후 기간은 어떻게 해요? 무조건 2.3대 1로 합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어려우고 이해가 안 되면 제 이야기를 자꾸 들어보시고요. 모르시면은 문의를 하세요. 제가 동영상을 만들었으니까 거기다 문의를 하면은 관련된 동영상을 또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